나는 전단지 돌렸어 라고 하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쓸 때 쓰기 힘들다고 생각하죠. 뭐 이거를 봐줄까 싶기도 한데 당연히 봐줍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꼭 인턴을 했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라 인턴에서 뭘 했는지 본인이 정확하게 그 안에서의 역량을 보여줬던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삼성에서 인턴을 하든 SK에서 인턴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 입사할 때 독서실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PC방 아르바이트, 그리고 학교에서는 농촌 봉사활동 갔다 왔거든요. 이게 스펙이 다예요. 영어도 모의토익 605점인데 그걸로 썼어요, 이력서. 근데 어떤 기업에서는 모의토익 점수를 쓰지 말래요. 근데 저는 가진 게 모의토익 점수밖에 없잖아요. 썼어요. 쓰고 나서 근데 서류 합격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쓰셨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친구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역으로 질문했어요. 아, 면접관님, 면접관님께서는 저 모의토익이라서 쓰면 안 되는데 왜 저를 합격시키셨나요? 라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 저도 썼습니다. 그래서는 뭐냐면 모의토익 605점이지만 아마 면접관님도 아실 거다. 이 모의토익 605점과 토익 605점과는 당연히 다를 것이지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썼다. 그리고 저한테 영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고 기본적인 영어 답변도 해드렸어요.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내가 무의식밖에 없어라고 해도 그걸 그냥 믿고 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단기로 전단지를 돌렸다.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전단지 돌리는 방법도 다르겠죠. 사람들한테 전달해줬나요? 아니면 아파트나 뭐 이런 데에 넣는 거였어요? 성향이 좀 다를 거 아니야. 아파트에 넣는 경우에는 빨리 넣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고, 사람한테 할 때는 뭐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표정을 지었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면 다 자소서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친구들이 디테일하게 안 하고 전단지, 다른 친구들 인턴도 했다는데 난 전단지야 이러면서 자꾸 주눅이 들어서 못 쓰는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이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일찍 잘릴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기업 분석을 잘 하시면 돼요. 연봉도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낮게 주는 게 아니고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높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기업 분석 방법은 되게 많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을 해오면서 친구들이 직무 분석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직무 정보만 저한테 가지고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가고 싶은 기업이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막 엄청 정보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저한테 기업 분석 해왔대요. 그럼 저한테 혼납니다. 엄청 혼나요. 그래서 기업 분석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 회사의 어떤 현업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뉴스라든지 들어가서 이 회사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찾은 현업에서의 문제점, 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을까? 한번 아이디어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기업 분석이에요. 기업 분석은 이렇게 내가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꼭 정답은 아니어도 돼요. 정답은 아니어도 되는데 답을 한번 내보고 예상되는 어떤 시나리오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내가 어떤 해결 방법을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얼마고 그 예산 가지고 나는 어떤 부분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회사에서는 이런 기대 효과도 있을 거야 라는 거를 한번 예상해보고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서류 탈락하고 면접에서 탈락해. 근데 저는 서류는 탈락한 적 엄청 많아요. 100개 쓰면 15개 되고 그래요. 근데 100개 써봤어요? 하루에 2개씩 또는 이틀에 2개씩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면접 경험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00개 중에 15개 되면 15%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10개 지원해요. 내가 가고 싶은 기업 몇 개만 딱 골라가지고 지원을 해. 그러니까 하반기든 상반기든 그 10개 떨어지고 나면 멘붕 와가지고 또 1년 공부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기업에 넣어보고 그 회사들이 서류 합격을 해줬을 때 그때 기업 분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면접 때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아이디어 제공 이런 것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접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딱 그거예요. 기업 분석의 차이. 저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던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는 내가 뭔가 정답을 내려고 그러면 못해. 근데 정답이 아니어도 이 정도면 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2020년, 2021년에도 계속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할 거예요. AI 시대며 뭐 초시대며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1998년 IMF 이후로 계속해서 문제 해결력이 중요시되어 왔어요. 조직 문화적으로. 그리고 조직 문화에서 창의성을 되게 중요시했고, 창의성은 결국엔 정답이 아니어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창의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보이려면 기업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업 분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지 마세요. 전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사기업도 같이 겸하면 좋아요. 공기업만 하지 말고 사기업도 지원을 하면서 공기업도 중간중간에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취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노원구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취업 장기화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취업의 폭을 좀 넓혀보세요. 사기업도 많이 알아보고 기업 분석 안 되면 또 저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좀 물어보시고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그때는 좀 아예 여기다가 화면 공유해서 알려줄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